기가은비 기술 과정을 부탁해. 저작권과 초상권을 지켜주세요. 본 영상에는 프리픽스 이미지가 일부 포함되어 있습니다. 기술과정 평가 안내, 개성을 살린 디자인북 만들기, 주제 글쓰기, 디자인북 만들기, 성찰 포트폴리오 이렇게 3가지 수행평가를 할 거라고 안내했어요. 이번엔 등교하면 디자인북 만들기 활동을 할 겁니다. 오늘은 디자인북 수행평가를 안내할게요. 디자인북 만들기의 평가 유형은 프로젝트형입니다. 여러분이 강의를 듣고 학습도 하고 직접 결과물을 만들어서 제출을 해야 합니다. 평가 방법은 디자인북을 제작하는 거예요. 평가 시기는 등교 둘째 주입니다. 기술 과정 시간에 진행이 되고요. 첫날은 퍼스널 컬러 찾기 활동을 통해 여러분에게 맞춤형 컬러를 찾아드립니다. 이 일정은 코로나로 인해 변동 가능합니다. 결석할 경우에 따로 실시할 수 있도록 할게요. 준비물은 스마트폰, 자신이 나온 사진, 가위 풀 사인펜 색연필, 옷차림 사진 또는 그림입니다. A4 컬러 용지는 2장씩 제공이 됩니다. 개별 준비물을 잘 챙겨와야겠죠?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학습지를 작성하며 나만의 의상을 탐색해야 합니다. 한마디로 수업 시간에 학습지를 잘 작성해서 내야 한다는 건데요. 첫 번째 등교 수업 시간에 작성할 겁니다. 착시 원리, 결점을 보완하는 옷차림을 온라인상에서 배웠지만 다시 한번 공부하면서 체크를 할게요. 내 얼굴형에 어울리는 넥라인도 찾아서 기록할 겁니다. 자기 사진을 꼭 가져와야 이 부분에서 활용하고 뒤에서 디자인북을 만들 때도 쓸 수 있습니다. 퍼스널 컬러 찾기 활동의 결과를 여기에 기록해야 해요. 어플을 사용할 거라 스마트폰이 필요합니다. 등교할 때 가지고 오세요. 두 번째로 나만의 옷차림북을 창의적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자기소개 페이지와 옷차림 페이지를 따로 제작해주면 돼요. 자기소개 페이지에는 무엇보다 내 사진이 꼭 들어가야 합니다. 나의 체형, 얼굴형을 나타내주고요. 퍼스널 컬러도 활용해서 적어보세요. 패션 취향을 같이 첨부해주면 됩니다. 옷차림에는 나의 결점을 보완할 수 있는 옷차림과 개성 있는 옷차림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자기소개를 1쪽에 만들고 두 번째 쪽에는 옷차림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면 됩니다. 컬러 A4 용지는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2장씩 제공될 예정입니다. 첫 번째로 자기소개 페이지 만드는 방법을 설명드릴게요. 더 자유롭게 해도 되지만 일단 예시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선생님은 이런 형태로 만들어 보았어요. 어떤 모양으로 보이나요? 맞아요. 신분증처럼 만들어 봤어요. 여기에 체형, 얼굴형, 퍼스널 컬러, 패션 취향을 넣어서 정보를 써봤어요. 또는 주민등록증 모양대로 만들고 사진을 넣는다거나 여권이나 학생 수첩 모양대로 만들고 사진을 넣는 방식도 좋습니다. 그 외에 여러분이 원하는 기관의 신분증을 비슷하게 만들어도 재밌을 것 같아요. 두 번째로 스크랩북 형식으로 만들어도 됩니다. 스크랩북은 필요한 자료를 오려 모아서 책처럼 만든 것을 의미하는 건데요. 이런 종이가 있다면 중앙에 자기 사진을 넣는 것이 필수니까 가운데에 사진을 넣어줍니다. 본인의 이름도 작성해주면 좋겠죠? 이때 사진은 어렸을 때 사진도 가능하기 때문에 선생님의 어린 시절 사진을 넣어보았어요. 그리고 나머지 내용 자료들은 방사형으로 구성하면 좋을 것 같아요. 방사형은 주제를 중심으로 해서 나머지 내용들을 퍼뜨려가며 적는 것을 의미해요.
체형, 얼굴형, 퍼스널 컬러, 선호하는 스타일을 넣어야 하기 때문에 이렇게 글로 적어보았어요. 그 다음으로 그림으로 표현하는 비주얼 싱킹이나 사진을 이용해서 내용 설명을 좀 더 창의적으로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관련 내용에 대한 그림이나 사진을 넣어주는 거죠. 또한 사진 자료나 그림을 준비해서 꼭 관련된 내용이 아니더라도 예쁘게 창의적으로 꾸며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요. 이렇게 잡지를 활용해서 다양한 사진을 넣으면 더욱 패션 디자인북다운 느낌을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에서 자기소개 페이지를 만들었다면 두 번째로 옷차림을 제안하는 페이지를 만들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종이에 제목을 먼저 크게 적으시고요. 사진 또는 그림이 꼭 들어가야 합니다. 이 그림을 통해 여러분이 원하는 옷차림을 제안해야 해요. 선생님은 인형옷 꾸미기 컨셉으로 사진을 넣어보았어요. 이때 옷차림에 대한 설명을 꼭 근처에 같이 적어야 합니다. 첫 번째로 결점을 보완하는 방법을 표현해야 되니까 해당하는 옷들의 근처에 맞는 정보를 적어 넣으시면 됩니다. 결점을 보완할 수 있는 내용을 적으면 되겠죠? 개성을 살린 옷차림도 표현해야 해요. 선생님은 다양한 신발들이 코디되도록 사진을 넣어 보았어요. 여기에 개성을 살리기 위해 다양한 신발을 활용해요 라는 설명을 같이 적어주면 되는 거죠. 다른 방식도 소개해 볼게요. 옷차림 제안 페이지니까 패션 잡지처럼 구성해도 좋아요. 종이에 제목을 크게 쓰고 결점을 보완하는 옷차림이 큰 주제이기 때문에 자신의 고민을 적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이 제시하고 싶은 옷차림의 사진을 붙입니다. 옷차림에 대한 설명을 바로 밑부분에 적어 넣습니다. 각 코디에 결점을 보완하는 방법에 대한 설명을 넣는 거죠. 개성 있는 옷차림에 대한 포인트도 꼭 반영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금색 운동화로 포인트를 준다는 내용을 추가적으로 넣었어요. 이 부분이 개성 있는 옷차림에 관련된 정보를 표현하는 부분이 되겠네요. 이런 식으로 완성하면 패션 잡지처럼 구성되는 느낌을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세 번째 예시입니다. 옷을 직접 그려도 좋아요. 꼭 사진으로 옷차림을 표현해야 하는 건 아닙니다. 이렇게 종이가 있다면 제목을 크게 쓰고 자신을 캐릭터화해서 코디를 표현해 주는 거예요. 옷에 본인 얼굴을 붙이거나 캐릭터로 표현하면 더 개성 있는 느낌을 줄 수 있어요. 여기에 각 옷차림에 맞는 설명들을 넣어주면 되는 거죠. 평가 기준을 설명해 드릴게요. 이렇게 5가지 기준에 의해 여러분의 결과물을 채점할 겁니다. 1번, 2번은 신체의 특성과 자신의 이미지, 그리고 디자인 요소를 활용하는 능력에 관한 거니까 우리가 배운 내용에 대한 이해도가 얼마나 높은지를 평가하는 거겠죠. 3번은 옷차림을 창의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가에 대한 채점이니까 독창성을 주로 보게 될 것 같아요. 4번은 프로젝트에 참여할 때 배려심을 발휘해야 된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얼마나 과제를 책임감 있게 완수하고 배려심을 보여주는가를 선생님이 집중적으로 관찰할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프로젝트에 필요한 준비를 적절히 갖췄는지도 중요하겠죠. 이것은 얼마나 성실하게 여러분이 수업 시간과 과제를 하는 것에 참여하는지를 살펴보겠다는 의미예요. 그럼 여기서 중요한 거. 디자인북 수행평가를 만점 받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순서대로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학습지를 잘 작성해야 합니다. 퍼스널 컬러를 진단하는 활동부터 기초 지식까지 우리 한 학습지에 작성해 보아요. 두 번째로 자기소개, 옷차림 페이지를 만들 거니까 둘 다 성실하게 만들면 됩니다. 세 번째로 준비물을 빠뜨리면 안 되겠죠? 그러면 아무것도 수업 시간에 할 수가 없을 거예요. 네 번째로 창의적으로 생각해서 여러 가지 자료를 구성해 보세요. 독창성을 중요한 평가 기준으로 생각해서 채점할 것입니다. 여러분 준비물 잊지 마세요. 다시 한번 읊어드립니다. 스마트폰 자기 사진이 필요합니다. 컬러 진단 활동에 사용됩니다. 가위풀, 사인펜, 색연필이 필요해요.
디자인북 만들 때 사용할 거예요. 옷차림 사진 또는 그림을 가져오세요. 결점을 보완하는 옷차림, 개성 있는 옷차림에 대한 내용을 표현하는 데 필요합니다. A4 컬러 용지만 2장씩 제공이 된다는 사실 잊지 마세요. 디자인북 수행평가의 목표는 개성을 표현하는 거예요. 자신만의 창의적인 디자인북을 생각해 오세요. 꼭 선생님이 제시한 방식이 아니어도 됩니다. 단, 포함시켜야 되는 내용을 명시해 주었으니 그 내용을 넣어서 구성해 보세요. 출석과제, 유튜브 댓글에 작성하기. 이번 과제는 유튜브 댓글을 활용할게요. 수행평가 영상을 꼭 보게 하기 위해서예요. 퀴즈 1번에서 4번 답을 유튜브 댓글에 적어서 제출해 주세요. 1번, 디자인북 수행평가의 평가 유형은? 2번, 등교 수업에 가져와야 할 준비물을 적으세요. 3번, 자기소개 페이지를 만들 때 들어가야 할 요소를 적으세요. 빈칸에 들어갈 말만 적으면 됩니다. 4번, 디자인북 수행평가를 만점 받을 수 있는 방법을 하나만 적으세요. 유튜브에 댓글을 작성하는 방법을 모르는 친구를 위해 준비했어요. 휴대폰 버전에서는 댓글창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댓글창을 찾아 이 양식에 따라서 1번부터 4번 퀴즈의 답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PC 버전은 댓글창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마찬가지로 여기에 댓글을 달아주시면 됩니다. 선생님이 일일이 여러분이 댓글을 달았는지 체크하도록 할게요. 댓글의 설정 때문에 작성한 내용은 선생님만 볼 수가 있으니 안심하세요. 댓글을 작성한 후에 구글 클래스룸에서 완료로 표시 버튼을 꼭 눌러야 제출 완료로 처리됩니다. 이번엔 스마트폰에서 유튜브 댓글을 다는 방법을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이게 여러분이 강의를 보는 화면이에요. 다음 동영상이 있는 부분에서 좀 더 밑으로 내려가면 이렇게 댓글창이 나타납니다. 공개 댓글이라고 적혀 있지만 설정을 바꿔놨기 때문에 여러분이 쓴 정답은 선생님만 볼 수 있어요. 답을 쓰고 댓글 버튼을 누르면 끝이 납니다. 이번엔 PC에서 유튜브 댓글을 다는 방법입니다. PC 버전은 좀 더 쉬워요. 강의 제목 밑으로 내려가 보면 공개 댓글을 달 수 있는 칸이 보입니다. 이게 댓글창인데요. 마찬가지로 공개 댓글이라고 되어 있지만 선생님만 여러분이 적은 댓글이 보여요. 정답을 쓰고 댓글 버튼을 눌러서 올려주시면 됩니다. 벌써 2주가 흘러 등교 주간이 되었네요. 선생님은 여러분과 즐거운 수업을 할 준비를 마치고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학교에서 만나요. 오늘 수업 잘 들으셨나요? 영상이 도움이 됐다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 건강한 하루 되세요.